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한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현장에서 후열 처리에 대한 실전에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채널 고정 출발해 보실까요? 지난 하이드로 테스트 실전 꿀팁 영상에서 리크 테스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배관 공사의 간략한 절차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후열 처리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배관 전 과정을 말씀드리면, 용접이 완료된 이후 후열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열 처리를 진행하고 나서 비파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고 후열 처리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바로 비파기 검사를 진행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의 주제인 후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표기처럼 포스트 올드 히트 트리트먼트, 용접 이후에 진행하는 열 처리를 말해요. 용접 전에 진행하는 프리히팅, 예열과는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후열 처리는 왜 할까요? 사람의 비유를 하면 뭉친 데를 풀어주는 마사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모재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응력, 즉 스트레스를 풀어줘서 기계적 물 성취는 안정하게 회복시켜주고, 그로 인한 추후의 치수 변형을 막아줍니다. 6,7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용접부에 남아있던 수소와 기공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용착 금속 조직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죠. 유리처럼 딱하고 부러지는 취성을 감소시켜주고, 떡처럼 길게 늘어지는 파괴 인성과 느리거나 압축 시 견딜 수 있는 피로 강도도 향상시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만 보이는 후열 처리 과정도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WPS의 정해진 온도 이상으로 올려서 진행 시 오히려 유리처럼 딱하고 깨지는 성질인 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 중 동일한 용접 조인트에 대해서 2회 이상 후열 처리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열 처리가 필요한 후판 용접의 경우 리페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용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후열 처리 전에 미리 비파기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열 처리 시간이 7시간 이상 소요되다 보니 리페어 발생 시 후속 공정 지연에 대한 엄청난 임팩트를 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후열 처리 규정은 아스메 B31.3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도에 걸쳐 총 4번의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후열 처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그 중에서 완화된 부분과 유용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 버전 이후로 2014년도 버전에서 내용이 좀 확 바뀌게 됩니다. 2014년도 이후로 후열 처리 부분은 바뀐 내용이 거의 없어서 2016년과 2018년도를 다 같이 묶어서 표기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용이 살짝 바뀐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기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표 오른쪽의 면제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 버전부터 후열 처리 규정이 완화되면서 면제 항목란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항목들을 잘 적용하시면 기존의 후열 처리를 진행해야만 했던 금속 모재들에 대해서 안 해도 되거나, 혹은 기존과는 완화된 방법으로 열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하거든요. 이전 표에서 오른쪽에 표기되었던 면제 항목들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우선 P넘버 4번과 5A를 보시면 사용하려는 모재의 카본 함량이 기본적으로 0.15% 이하이어야지만 후열 처리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ASTM 자재 규격집을 보시면 P넘버 4번과 5A에 대한 자재들이 카본 함량 범위가 0.15%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재 구매 시 PMI 검사를 통해 카본 성분 함량을 0.15 이하로 선별해서 구매하신다면 현장에서 발주처에게 후열 처리 면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P넘버 1번 카본과 3번 알로이를 한번 보실까요? 카본의 경우에는 모재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후판 용접이 되더라도 95도 예열을 해주고, 용접 시 닫층 용접을 진행한다면 후열 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두께가 25mm를 넘는 모재의 경우 반드시 열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 개정된 아스메 코드를 이용해서 후열 처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공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네요. P넘버 3번도 카본 함량과 이열 및 다층 용접 진행으로 후열 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자재들 중 후열 처리 면제 항목에 있는 자재가 있다면 면제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2014년도 버전부터 후열 처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WPS의 정해진 최고 온도보다 온도는 낮게 유지시켜주고 홀딩 타임은 더 길게 유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결국 정해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로 더 길게 후열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후열 처리를 진행하고 비파괴 검사에서 리젝되었을 경우 리페어 용접 후 다시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재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함이죠. 또 다른 이유는 열 처리 가열을 위해 발생된 고온의 열이 밸브류의 내부 디스크 실링 부위나 전기 제어로 작동되는 장치류들을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후열 처리 관련해서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